염창희는 태훈과 함께 드라마에서 약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훈이 약한 남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해방일지에 적은 고백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약한 남성이란 현실적인 무력이 적고 반대로 정신적인 열망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창희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강한 남성으로 나오는 구씨에게 강한 의존적인 심리를 보입니다. 구씨 같은 형이 있다면 자신이 좀 더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독백이나 직장에서 옆자리 여자 선배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편의점 점주 아주머니 하소연을 계속 들어주면서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에서 약한 남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시기는 창희가 물질적으로 약하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기 전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는 것은 창희가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강한 인물로 성장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희는 그러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먼저 화를 내서 여성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희는 자신이 연애를 못하는 원인이 차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전 여친이 창희를 그리워하면서 몰래 당미역까지 전철을 타고 온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차가 두 사람의 관계에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의 근본 원인을 돌림으로 해서 차를 가지려는 본인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창희의 심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사귀는 여성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자신이 차를 가져야 한다는 목적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창희는 여자친구보다 차를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창희에게 차는 구씨에게 술과 같은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창희는 운전대만 잡으면 다정해진다고 하고 구씨는 술에 취했을 때 인정이 많아진다고 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희의 욕망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구씨처럼 중독도 아니었습니다. 구씨에게 빌려 탄 롤스로이스 차 몇 번 몰아본 것으로도 이미 창희의 욕망은 다 충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창희는 직장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달려봤으면 된 것 같아요. 제 길이 아닌데 계속 떠밀려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깃발 꽂고 싶은 데가 없어요. 돈, 여자, 명예 어디에도. 근데 꼭 깃발을 꽂아야 되나? 안 꽂고 그냥 살면 안 되나? 없는 욕망을 억지로 만들어 굴러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고 그 이상의 욕망을 버리면서 창희도 역시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회사도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일부 동영상에서 구씨와의 마라톤에서 창희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 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부와 같은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걸맞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더 어려운 일이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더 중요한 일이므로 돈이 많은 구씨보다 창희가 더 앞서가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라톤 후에 창희는 최소한 이렇게 쫓기듯이 떠밀려서 가는 삶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회사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창희는 그것이 영원히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아버지 도우라고 시킨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창희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희의 인생은 구씨를 만나면서부터 영혼이 이끄는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구씨를 만나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채워진 욕망이 떠나고 남은 빈자리에 갑자기 현아가 떠올려지고 현아를 통해서 현아의 전남친을 찾아가게 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려는 대박 사업을 그 혁수형의 임종을 지키느라 실패하게 되고
사업 실패로 좌절해서 찾아간 편의점에서 편의점 사업을 제안받아 시작하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직장에서 더러운 걸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서 산을 탐구하다가 찾아간 강연장에서 강의실을 잘못 찾아가서 장례 지도사의 길로 접어드는 긴 여정은 창희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속세에 집착하지 않는 정신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입니다. 창희 본인도 자신이 그러한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자기는 영혼이 미리 알고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한 말처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데 써먹을 재능이란 것을 몰랐으므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대박을 꿈꾸는 사업에 도전하려 한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대박날 사업 아이템을 잡았는데도 현아의 전 남친인 혁수의 임종을 지키느라 그 사업이 기회를 놔버린 것은 사실 이미 창희에게도 그러한 현실적인 무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미리 그러한 창희의 능력을 알고 큰 재물을 주었다가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돈과 정신적인 능력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는 돈이 많으면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보다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놔버릴 마음의 도량이 있어야 정신적인 능력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미정의 경우처럼 마이너스의 상태로 가버리면 강한 정신력으로도 버티기 힘들어지기도 하므로 적당한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희는 혁수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 큰 이익을 포기했고, 구씨는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큰 물질적 이익을 놔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구씨는 그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길을 찾았고, 창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구씨에 비해서 창희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먼 길을 돌아간 것은 초반에 구씨가 미정의 모자를 줍기 위해 점프해서 뛰어간 장면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자를 줍기 위해서는 원래 뒤로 돌아서 구불구불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옆에서 말하는데, 구씨는 그것을 점프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하였고, 나중에 창희는 그것을 따라해보다가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이러한 장면은 창희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관련 없어 보이는 구불구불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야 하고, 구씨는 그냥 도시로 갔다가 다시 미정에게 연락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욕망의 비움이 곧 정신적인 해방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비움을 그나마 속세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한 인물이 창희입니다. 미정의 경우 창희보다 더 그러한 욕망에서 먼저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씨가 떠나고 난 뒤로는 미정도 세속적으로 변해간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배움과 깨달음을 찾아간 인물은 창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종교인과도 같은 경지에 이른 창희에게 현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현아는 창희에 비해서는 세속적인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단지 한 가지 이유로 싸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아가 혁수의 임종을 지키러 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얼핏 스쳐간 둘이 다투는 내용 중에 창희가 다시 그 모욕적인 시절로 안 돌아간다고 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한 달에 280만원 버는 편의점 일에 만족하는 창희와 그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현아 사이의 갈등도 그중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욕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종교적인 삶을 향해 가던 창희의 발걸음을 현실적인 현아가 쫓아가기에는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아가 다시 창희 편의점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은 현아가 창희를 쫓아가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아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울면서 넘어진 창희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형, 나는 1원짜리가 아니고 그냥 저 산이었던 것 같아. 저 산으로 돌아갈 것 같아 라고 한 말에서 1원짜리는 경쟁사회로 상징되는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고, 산은 그러한 속세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인생을 뜻합니다. 종교인도 아니고 세속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서 창희가 발견한 직업은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장례 지도사를 하면 구씨의 도움 없이도 세속에서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편의점보다 본인이 원하는 영적인 삶에 더 몰두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산이 상징하는 자연과 돈이 상징하는 속세의 욕망은 달빛과 가로등이라는 자연과 인공의 대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씨가 미정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창밖을 보면서 달빛이 좋다고 하고, 가로등이 켜지면 달빛이 이상해진다고 하면서 가로등을 깨는 장면도 구씨의 마음속에도 본래는 세속적 욕망보다 자연적인 해방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나의 해방일지 해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